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STI 반도체 장비주인데 STI에 대한 정량 분석을 좀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 2020년, 2022년 EQ까지의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좀 시각화도 하고 거기에 관련한 어떤 코멘트를 좀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방법은 제 개인적으로 그냥 기업을 간단하게 훑어보고 싶을 때 수행하는 방법이고, 뭐 매수 매도 추천도 아니고 그냥 저의 어떤 분석을 그냥 공유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먼저 이렇게 그 어떤 데이터들을 시각화하는 툴은 이 버틀러라는 툴을 사용을 했고요. 이 버틀러에 대한 어떤 정보는 그 더보기란에 그 레퍼런스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드리면은 먼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STI는 현재 밸류상 가장 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밸류 저점에서는 한 1년 정도의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실적과 상관없이 이 밸류 밴드가 있으면은 밸류 밴드 상단에서는 하락을 하고 밸류 밴드 하단에서는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이용을 해서 이제 밴드 플레이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이 밴드 플레이를 하기에는 업사이드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밴드 플레이를 뛰어넘는 그런 업사이드를 발생시킬 만한 요인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숫자적 관점에서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첫 번째는 최근에 매출액이 좀 레벨업이 됐는데 이 매출액 레벨업이 지속되는지, 혹은 수익성이 현재는 한 10% 정도, OPM 10% 정도가 되는데 이 수익성이 좀 더 올라갈 만한 그런 구조적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STI라는 기업을 트래킹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좀 판단도 안 되고 걸리는 부분은 이 잉여 현금 흐름이 약간 들쭉날쭉하다는 그런 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아직 판단할 그런 그 실력도 못 되고 그런 것도 아직 분석도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체크할 만한 것으로 좀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실적과 이제 시총을 이렇게 겹쳐서 그린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시총 움직임이 생각보다 다이나믹합니다. 올라갔다가 바로 다음 분기에 내리꽂고 올라갔다가 내리꽂고 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두 분기 정도 레벨업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벨업 되는 모습이 앞으로도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인지 혹은 일시적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과연 추세적일지 혹은 일시적일지에 대한 것은 이제 이런 숫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 STI의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뭐 수주장보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늘고 있는데 가장 최근 분기에는 살짝 그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많이 꺾이진 않고 약간 플랫하는 느낌으로 좀 꺾이는 느낌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여기서 수치는 정확히 기재는 하지 않았는데, 그런 트렌드라는 거, 그러니까 최근에 수주장보가 증가를 하다가 약간 플랫하는 모습을 보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OPM 관점에서 좀 살펴보더라도 지금 OPM이 노란색 선인데 한 10% 정도면, 그러니까 현재 수준이면 이 OPM 상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쁘게 보면은 이게 OPM 10%니까 이제 더 좋아질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이 OPM 10%를 돌파를 해서 뭔가 체질적인 혹은 구조적인 어떤 기업의 변화를 보여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 영업이익이 10%를 넘냐 아니면 꼬꾸라 떨어지느냐, 이런 것들도 좀 주의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본은 전반적으로 이 우상향을 하고 있고, 부채 비율은 양호한 수준, 그리고 현금 흐름은 뒤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왔다 갔다 들쭉날쭉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STI를 보다 보니까 제가 좀 느낀 점은 확실히 이 STI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너무너무 부담이 없는 수준이다. 물론 이거는 다른 반도체 장비주, 반도체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이 STI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밸류에이션에서 좀 부담이 없는 수준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뭐 POR이라든지 PER 같은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더라도 진짜 가장 하단에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밸류에이션 하단에서는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는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 밸류에이션을 보고 이 밸류에이션 플레이를 해도 될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조금 걸리는 것은 이제 밸류만 보고 가기에는 업사이드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가장 저점을 한 5년간 가장 저점을 봤을 때도 한 10,000원 정도이고 가장 고점을 보면 한 25,000원, 그러니까 주가 기준으로 요 정도니까 생각보다는 이제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 업사이드가 크지 않을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이 진폭이 생각보다 많이 작아져서 생각보다 업사이드가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밴드를 뚫을 만한 어떤 추가적인 업사이드 요인이 뭐가 있을까, 그런 가능성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레벨업된 매출액이 꾸준히 유지가 된다거나 아니면 매출액이 거기서 더 증가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OPM이 보통 한 10% 정도면 한 상단으로 보는데 OPM이 10%를 뚫고 좀 더 나아가지 않을까. 이거는 사실 이 STI가 어떤 다른 신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 어떤 성과가 나와야지 가능한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영상은 어떤 숫자에만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최근에 이 수익성 지표가 올라오는 것은 좀 고무적이다. 안 좋게 본다고 하면은 이제 피크아웃이다. 왜? OPM 10% 정도가 역사적으로 좀 상단 역할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뭐 밴드 관련해서는 뭐 여기 이 그림을 가지고 크게 코멘트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분기별 매출액을 살펴봐도 계절성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매출액이 크게 점프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과연 이게 추세적일지 일시적일지 이 부분은 이제 각자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것을 보고 이 STI가 이 실적과 상관없이 주가의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적에 크게 도미넌트하지 않고 실적의 민감도가 없이 이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이 매출액만 보자면은 가장 뭔가 주가가 좋았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포인트는 지점은 한 요 정도 부분입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고 급격하게 실적 매출액 상승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요 부분에서 오히려 시총은 그다지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STI가 실적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좀 그냥 의문 그리고 뭔가 의아함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STI는 철저한 변동비성 기업인 것 같다. 매출 100을 올리면은 그 중에 한 원가는 한 80 정도가 되고 나머지 판관비로 한 10% 쓰면 이제 OPM 남은 건 한 10%가 된다. 이익률은 크게 개선되지도 나빠지지도 않고 그냥 한 80% 정도를 계속 원가로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판관비를 좀 뜯어보자면 판관비는 한 1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죠. 이제 판관비를 좀 보면은 생각보다 판관비는 최근에 좀 잘 관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판관비가 전체 매출액의 한 10% 정도로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STI가 한 OPM이 10% 정도 나오는 기업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 판관비에서 한 1%, 2%만 조금 개선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뭐 10%, 20% 증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한 번 밸류에이션 얘기인데요. 다음과 같이 이제 시총이 있고 이제 자본 총계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총과 자본 총계가 이제 붙으러 갑니다. 요 정도 수준의 저평가라는 말이 참 애매하긴 한데, 저평가는 한 2019년도에 딱 한 번 정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는 한 18년도 하반기에서부터 한 19년까지 이때 투자를 좀 많이 했고, 최근에는 투자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 회전율 관련해서, 최근에 뭐 이런 반도체나 뭐 전기전자, IT 뭐 이쪽 업계에서는 이제 회전율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재고가 지금 업황이 갑자기 둔화가 돼서 이제 재고가 많이 쌓이면은 이제 재고자산 회전율이 낮아지니까, 이거는 기업한테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STI도 마찬가지로 이제 재고자산 회전율은 좀 낮아진 편입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매출액이 커졌으니까 이 늘어나는 매출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좀 재고를 좀 쌓아놓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전체적인 이 파이가 커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비율로 따졌을 때는 좀 회전율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채권 회전율이라든지 매입 채무 회전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좀 양호하게 관리가 되는 것 같아서, 뭐 고객사들한테 돈 떼일 일 없이 그냥 돈은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다 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판단이 좀 안 되는 부분인데, 현금 흐름이 너무 들쭉날쭉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제가 경험도 많고 그러면은 뭐 인사이트 있게 이거는 이래서 이렇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의견을 드릴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찝찝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다 정도로 좀 남겨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어떤 뾰족한 해답을 내리는 것도 가능을 하겠지만, 현재 제가 좀 할 수 있는 방안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이 다른 반도체 장비주에서도 이런 어떤 트렌드가 보여지는지를 좀 확인을 해서, 만약에 다른 반도체 장비들에서도 이런 느낌으로 이제 트렌드가 보여지면, 이거는 STI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반도체 장비주에서 나타나는 문제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반면에 다른 반도체 장비주가 프리캐시 플로우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을 한다거나 아니면 꾸준하게 이제 플러스로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STI의 어떤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조금 의문이 좀 들었었던 게, 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찝찝한 부분이라서 좀 찾아봤는데요. 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이 다음 링크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는 경우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잘 못해서 현금이 부족하거나, 이제 투자처가 없을 때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이제 현금을 만들거나, 혹은 유가증권을 처분을 해서 현금을 만들거나 하는 경우에 이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다지 이제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보는 거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찝찝한 상태이다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이제 캐펙스와 실적과 주가를 이렇게 같이 그려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캐펙스와 주가의 관계, 실적과 주가의 관계가 뚜렷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여기서 규칙성을 찾아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뭔가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시키기에는 그다지 뭔가 규칙성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투자나 실적이나 시총은 이들 간의 어떤 상관계를 찾기가 힘들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심플해질 수도 있는 거는 이 STI의 숫자를 봤을 때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규칙성, 거의 유일하게 보여지는 규칙성은 밸류에이션 밴드 상단에서 하강을 하고 밸류에이션 밴드 하단에서 상승을 하고 그게 한 1년 정도 지속이 되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심플해진 상황이라서 좀 좋을 수 있는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수익성은 좋아지는 추세다. 관련 수익성 지표는 점차 상승을 하고 있고 ROE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ROE와 PBR을 그린 그래프인데 이 초록색 선은 이제 예를 들어 ROE가 10%라면 PBR 1에 대응시키고 ROE가 20%라면 PBR 2에 대응시키고 이런 그 등가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초록색 선의 아래쪽에 위치를 하면 할수록 이제 ROE가 높고 저평가가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니까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면은 현재 상황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그리고 최근에 상당히 좋은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물론 이거 자체는 그래서 이런 것 자체는 이제 고무적이긴 한데 과연 이 추세가 지속이 될 것인지 이게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STI는 이제 밴드 상단을 뚫고 추가적인 업사이드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이제 이것은 가장 좋았을 때고 이제 피크아웃을 해서 원래 상태로 이제 회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경우에는 결국 밴드 상단을 터치를 하고 바로 떨어지거나 혹은 밴드 상단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OIC 관점에서도 이제 요구 수익률을 이제 퍼분의 1로 이렇게 잡아놓고 이제 STI의 펄을 한 5 정도로 잡아놨을 때 이 요구 수익률은 한 20%가 되는데 20%를 이제 훌쩍 넘기는 이 ROIC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가 투자를 하면 충분한 어떤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버는 돈을 주주들한테 돌려주지 않고 본인들이 투자를 하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익성 지표는 역시 최근에 가장 좋아지고 있는 수준이다.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무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찝찝한 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잉여 현금 흐름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이런 것들은 조금 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긴 합니다. 직원은 적당히 우상향을 하고 급여는 잘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주가의 움직임과는 크게 상관이 없고 없는 것으로 좀 시장에서 여겨지는 것 같아서 이건 이쯤으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다시 하자면 현재 STI는 밸류상 가장 저점이고 밸류 저점에서는 한 1년 정도 반등이 나왔다. 오히려 이 주가의 움직임은 실적 상관없이 밸류 상단에서는 떨어지고 밸류 하단에서는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밴드 플레이를 하기에는 업사이드가 크지 않은데 이 밴드를 뚫고 간 이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보기 위해서는 기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매출의 레벨업이 지속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수익성이 괄목할 만하게 이제 상승을 한다든지 현재 10%에서 그 이상으로 증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트래킹을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잉여연금 흐름이 들쭉날쭉하는 거는 저도 잘 모르겠다 라고 정리를 하면서 정량적 분석 이 분석을 공유하는 것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